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자본소득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죠. 부자라 하면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거두는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려면 자본소득을 노리지 않고서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자본소득을 발생시키려면 제일 먼저 일정 수준의 자본, 즉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허들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원 정도가 최소 종잣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 1억 원이냐면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규제지역이라면 대출이 40%로 제한되기 때문에 최소 1억 원은 잔압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당첨을 포기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필요한 목돈을 1억 원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1억 원은 청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이 될 수도 있고 주택 갭 투자가 가능한 최소 자본이 될 수도 있으며 사업소득이 가능한 최소한의 자본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선 1억 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방법은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아끼고 저축하는 겁니다. 자신이 수익이 크지 않은 평범한 월급쟁이라면 어떡하냐고요? 더욱 끈기 있게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야 합니다.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LA공항까지 1만 킬로를 비행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구간이 바로 이륙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쏟아붓지만 비행해야 할 총거리의 0.001%인 고작 11km만 날아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크게 보면 이륙 구간은 절대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단시간에 무거운 기체를 성층권에 올려놓아야 그 다음부터 공기저항 없이 적은 연료로 빠르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거든요. 목돈 모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의 상공까지 오르면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정 수준의 목돈, 즉 최소 자본을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아끼고 열심히 모아 마련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돈을 불려나갈 기회가 생기니까요. 따라서 당장에 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더라도 우선은 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세우셔야 합니다. 누구는 난 주식으로 마련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써 모은 내 돈을 불확실한 것에 모험을 하고 싶지 않고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모으고 싶다면 당연히 저축, 그 중에서도 정기적금이 답입니다. 정기적금을 전체 저축액의 60% 이상으로 넣어두셔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 난 주식에 미련을 못 버리겠다 하면 정기적금 금액의 50%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금 납입액이 60만 원이라면 30만 원만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할 것이 바로 짠테크입니다. 최대한 일상생활에서 새어나가는 돈을 막고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줄이는 거죠. 여기서 누구는 소확행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쓸 건 써야 하지 않겠냐라며 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소확행의 행, 즉 행복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싶어요. 뇌과학자들이 말하길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다양하지만 미래의 희망과 가능성이 증가할 때 오는 행복이 지속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반면 당장의 소확행이라는 명분으로 지출을 할 때 느끼는 행복감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융합된 쾌감에 가까운 거라고 해요. 짧게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약간의 과한 소비였다면 뒤에 따라오는 씁쓸함과 불안감까지 떠나야 하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내일을 위해 공부한 후 느끼는 성취감이 오히려 세로토닌 분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래가는 행복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짠테크도 내일을 위한 오늘의 노력이므로 비슷하게 뿌듯함,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짠테크 자체도 소확행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짠테크 실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값. 밥값은 아끼더라도 커피값은 통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활력을 주고 정신적 쉼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게 많다고 생각한다면 지출을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커피는 월 소득의 3% 이내에 쓰고 테이크아웃은 월 5잔 정도로 잡는 것이 좋다고 해요. 그래도 난 더 마셔야 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싫다 하면 집에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사서 직접 내려서 가지고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을 보거나 공부하려고 아니면 업무를 보기 위해 커피숍에 가는 거라면 근처 도서관도 좋고요. 또 지역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19세부터 39세까지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를 매일 마시다 보면 때로 쓰게도 느껴지고 맛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마시거나 절제하다 마시면 돈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 새삼 느껴지는 커피의 놀라운 풍미와 감동까지 보너스로 느끼실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자동차를 아직 안 샀다면 BMW. 요새는 너도 나도 외제차를 많이 사죠. 외제차를 사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돈을 모으려 할 의지가 있고 아직 차를 안 샀다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6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면 그건 6천만 원만 지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차량 가격의 1%에서 15%가 매달 유지비로 들어가거든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720만 원이고 1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또 10년 뒤 차를 판다고 했을 때 차량 평가 금액은 차의 20%입니다. 즉 80%는 없어지는 돈이지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합쳐서 1억 2천만 원이에요.
따라서 지금 당장 6천만 원짜리 차량 구매 계획서에 사인을 하면 그건 6천만 원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1억 2천만 원을 소비한다는 것에 사인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차가 꼭 필요하고 동시에 돈을 모을 의지도 있다 하면 다음 기준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집을 이미 마련했다. 최대 월 소득의 7개월치 값에 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집이 아직 없다. 최대 월 소득의 4개월치 값에 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월급이 300만 원 이하라면요. BMW, 버스, 메트로, 워크, 대중교통 이용을 추천합니다. 요즘은 어느 차를 타는지가 경제력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좋은 차 탄다고 폼날 것도 없고 그 앞에서 위축될 것도 없어요. 실속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품 등 고가의 물건에 욕심이 난다? 혹시 명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이유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허영심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허영심은 내 안에 열등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남들은 무리하게 그런 물건을 사는 당신을 멋지게 보는 게 아니라 우스워할 수도 있어요. 부자라고 하면 보통 재벌 2세, 3세를 떠올리는데 사실 알고 보면 젊었을 때 악착같이 노력하고 절제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많아요. 현재 그들의 겉모습을 따라하기보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쏟아부은 노력을 따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일에 집착하지 말기. 지금 안 사면 손해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런 문구들 많이 보이죠? 홈쇼핑에서도 마치 제한된 시간 내에 구매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찬스가 없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 마치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많이 구매한다고 해요. 이런 심리 전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음과 같이 결제3심 제도를 활용하세요. 1심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2심은 예산은 있는가. 3심은 대체제는 없는가? 입니다. 세 단계 다 통과가 되면 그땐 사도 됩니다. 다섯 번째, 계절 지출 비용 만들기. 계절 지출이란 매달 사용하는 비용이 아닌 여행, 명절, 이벤트처럼 특정한 시기에만 하는 소비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계절 지출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미리 연간 예산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다른 달 지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요. 예를 들어 여행, 명절, 이벤트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놓고요. 총 예산은 연봉의 8%에서 10%로 정합니다.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매달 30만 원씩 계절 지출 통장으로 나눠서 넣는 거죠. 답답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금액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큼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니 스트레스는 오히려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짠테크는 내일의 기대감을 충족해주는 진정한 소확행이 될 수 있습니다.